안녕하세요, 주토피아 구독자 여러분. 이데일리 증권시장부 이슬기 기자입니다. 오늘은 주토피아 1호 게스트로 염승환 부장님을 모셨는데요. 염승환 부장님을 모시고 이제 주린이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하나하나 여쭙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염승환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은 염승환 부장님께 하고 싶은 질문을 저희가 모두 다 해주겠다. 네. 저희한테 질문을 남겨달라고 얘기했는데 뭐 이틀 만에 200명이 넘는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거든요. 뭐 염 부장님 요즘에 뭐 인기에 대해서 소감은 어떠세요? 저는 그 전에 그렇게 막 제가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실감하거나 그런 건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뭐 처음에 좀 실감했던 게 제가 이제 자주 나가는 그 프로 조회수가 엄청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많이들 보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실감했던 게 이번에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이 어쨌든 1위에 또 올라가는 거 보고 야, 진짜 내가 이래도 되나? 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어쨌든 작년보다는 확실히 책이 나오고 나서는 좀 많이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책이 정식으로 판매가 되기 전에 예약 판매부터 굉장히 판매가 잘 돼서 네. 벌써 베스트 1위, 이번 주도 베스트 1위를 지키셨더라고요. 네, 2주 연속 뭐 1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만큼 주린이들의 관심이 굉장히 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토피아는 주토피아 1회 기념으로 주토피아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다 이제 염승환 부장님께 묻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먼저 가장 질문이 많았던 질문인데요. 무려 8분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바다새, YGJ, 존님, 코코민키님, 고은솔님, K윤님, 이희진님, 윤예일기님, 임주연님인데요. 투자금별로 분산 투자가 낫냐 아니면 집중 투자가 낫냐는 거였어요. 뭐 아무래도 이제 막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맨 처음에 주식 투자하는 투자금이 적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100만 원 단위의 분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좋고 뭐 1000만 원 단위의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그거는 그러니까 그냥 저희 철학인데 저도 예전에 뭐 주식 투자를 했으니까요. 근데 그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집중 투자는 되도록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실제 제 주변에도 집중 투자하셔서 부자 되신 분도 꽤 많이 되세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은 다 내공이 엄청난 분들이시죠. 공부도 다 돼 있고 시장도 전반적으로 잘 알고 계시고. 근데 주린이 분들은 그런 능력이 아직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뭐 한두 종목에 집중해가지고 정말 운이 좋으면 엄청난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작년에 뭐 삼성전자에 내가 거의 몰빵을 했다. 뭐 성공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삼성전자가 만약에 작년에 안 가고 다른 기업들이 만약에 급등하고 전자만 안 갔다면 그러면 계좌 수익률은 형편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특히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는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게 여러 종목을 또 이렇게 그 포트에 좀 한번 구성을 해봐야 아, 지금 시장에서 이 종목이 좀 이렇게 또 오르는데 아, 얘가 왜 가지? 이런 공부도 되고 뭐 지금 시장은 또 이 종목이 가네? 얘는 왜 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장 상황에 맞게 그 이유들을 또 적절히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경험이라고 하는 건데 한 종목에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종목만 바라봐야 되니까. 근데 여러 종목을 분산을 하게 되면 그런 효과도 좀 느리게 되고 그 다음에 10종목을 이렇게 분산을 하게 되면 어쨌든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게 분산 투자잖아요. 그렇죠. 분산이라는 건 뭐냐면은 뭐 예를 들면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하고 뭐 내가 뭐 만약에 LG화학을 샀다면 주도주니까 이쪽이 잘 가요. 그럼 이쪽은 잘 가는데 나머지 좀 주변주를 산 뭐 포트폴리오는 주가가 안 올라가겠죠.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시장이 또 바뀌어가지고 주도주가 좀 빠지면 이쪽에 주변주가 또 올라가 주거든요. 이렇게 선순환 효과가 발생이 돼요. 근데 너무 극단적으로 쏠려버리면은 한쪽에만 치우치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 내 포트가 수익이 왕창 났다가 안 좋아졌다가 그 변동성이 너무 커지거든요. 그럼 주린이 분들은 그게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변동성 자체에.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꼭 하셨으면 좋겠고 금액은 중요하진 않아요. 저는 뭐 100만 원도 10종목 사면 되고 뭐 1000만 원도 10종목 사면 되고 뭐 30억이면 더 많이 사도 되겠죠, 사실은. 예. 그래서 너무 금액에 연연하지 마시고 저는 처음 하시는 분들일수록 제발 좀 골고루 좀 이렇게 포트를 분산하셔가지고 사시는 좀 습관을 들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뭐 10종목이든 20종목이든 분산 투자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많이 분산 투자를 해버리면은 그 하나하나의 종목에 대해서 정보를 다 알기가 힘들잖아요. 네. 이런 건 어떻게 보완을 하면 좋을까요? 지금은 유튜브라는 좋은 채널이 있어요. 맘만 먹으면 내가 진짜 그 10종목을 딱 썼잖아요. 10종목 그냥 다 검색하면 웬만한 정보들이 다 나옵니다. 근데 과거보다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루트가 너무나 많아졌어요. 근데 양질의 정보를.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10종목, 20종목도 전혀 뭐 어려울 거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상담을 해본 결과 많은 초보 투자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운 좋아서 집중 투자를 해서 진짜 많이 버신 분들이 계시는데 결국엔 돈을 다 까먹어요. 다 날리시더라고요. 그 성향을 못 버리세요. 왜냐면 그거는 사실은 약간의 행운이 많이 따르는 거거든요. 너무 그냥 한두 개만 그냥 집중하지 말자. 좀 골고루 하자.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조금 비슷한 질문인데요. 이번에 민민님과 리수경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월급의 몇 %를 투자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아, 이게 월급의 몇 %라는 거 이제 뭐 사람들마다 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뭐 정답지를 제시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생활비가 어쩔 수 없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월급의 한 10% 정도만 하셔야 되겠죠. 왜냐면 비용 고정적으로 나가는 게 있으니까. 그래도 그 다음에 이제 좀 여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의 대부분 50% 이상 뭐 저축을 한다거나 그런 분들은 좀 과감하게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그 비용이 특별히 나갈 게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50% 월급의 50% 아니면 뭐 40%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특히 월급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그 적립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내가 10개를 산다면 매월 월급날마다 10개를 똑같은 금액으로 매월 사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내가 매수를 했을 때는 뭐 어떤 달은 올라가 있고 어떤 달은 떨어져 있지만 평균 가격은 합리적인 가격에 맞춰지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장기 투자했을 때 나중에 정말 뭐 은행 예금에 뭐 몇 배를 뛰어넘는 그런 수익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종목을 투자하는 게 올바른 것인가, 종목 발굴에 대한 고민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김지윤님께서는 종목 발굴 팁은 없나요? 라고 말씀을 하셨고, 선샤인 러너님께서는 증권사 레포트를 다 읽기는 벅찬데 꼭 봐야 할 정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계속 다른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보고서를 자주 보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접근성도 좋고 무료예요. 일단 보고서는 증권사 그 계좌만 있으면 그 해당 증권사의 리포트들은 다 무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뭐 이렇게 종목 발굴할 때 특별하게 뭐가 있는 건 아니고 그 일단 상상력을, 그러니까 많이 상상을 해봐요. LG전자가 상한가 간 적 있잖아요. 네. 그때 대부분의 주린이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LG전자가 12년 만에 상한가 갔대. 나 저거 샀어야 되는데. 네. 다 이래요. 네. 거기서 끝나요. 그래서 다른 LG전자 없나 저런 것도 찾아다녀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걸 왜 상한가 갔는지 아셔요. LG전자가 원래 그 자동차용 부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마그나라는 세계 3위 자동차 회사랑 그 부품사랑 합작을 해가지고 전기차 부품 시장을 뛰어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쪽 시장이 커진다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 전기차 시장이 2차 전지만 우리가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날 LG화학 가고 삼성 SDI 가고 2차 전지 소재만 가고 그랬는데 LG전자가 그 틀을 깨버린 거예요. 그 전기차 부품 중에서 좀 약간 못 갔던 다른 부품 섹터들이 움직일 수 있는 뭔가 계기가 생겨버린 거죠. 근데 그거 나오고 나서 그 후에 갑자기 현대차하고 애플카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결정타예요. 이제는 자동차가 전기로 바뀌는구나. 자동차에 컴퓨터 들어가고 자율주행이 이제 가능한. 그러면은 그 안에 엄청난 전자 부품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것까지 딱 이제 생각을 하시면 답은 나온 거예요. 그런 게 딱 발생하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바로 다음날 애널리스트 리포트 다 써줘요. 네. 관련된 종목도 써주고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으신 다음에 직접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내가 이 기업이 왜 좋은지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상상을 해보세요. 어디까지 성장할까 과연. 테슬라도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이렇게 좋아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망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근데 상상을 잘 하시면 테슬라가 이렇게 잘 만드는데, 그리고 전기차 누구나 탈 텐데. 이제 또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작년에 아마 그거 기억나실 거예요. 혹시 보셨나요? 스위트홈이요. 네, 봤어요. 보셨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투자하는 스위트홈 보고 재밌다 그래요, 그냥. 끝. 네, 네. 그걸로 끝. 그리고 또 다른 재밌는 거 없나? 근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스위트홈이 뜬 순간 기사가 다 나와요. 뭐 넷플릭스, 뭐 미국에서 시청률 3위 했다. 네. 미국에서 3위를 했네? 근데 우리나라 드라마가 인기는 있었죠, 예전에도. 아시아에서. 서양에서는 인기 있는 적이 별로 없었어요. 약간 그 BTS랑 비슷한 거예요. BTS가 미국에서 인기를 엄청 끌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우리나라 컨텐츠가 인기를 끌기가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이 서양 사람들의 눈에서. 근데 웹툰 기반의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만든 드라마가 미국에서 시청률 3위다. 이건 뭔가 바뀌었다. 우리나라 드라마가 이제 통하는구나.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올해부터 우리 한국에 들어와요. 네. 그럼 넷플릭스랑 경쟁하잖아요. 네. 그럼 걔네가 원하는 게 뭐죠?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콘텐츠. 네, 콘텐츠 하면 드라마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그거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몇 군데 있잖아요. 근데 아시아에서 드라마 제일 잘 만드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다른 나라는 잘 못 만들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시아권을 공략하기 위해서 한국 드라마를 막 사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 스위트홈을 저는 그 전에 안 봤거든요. 저는 넷플릭스 워낙 좋아해요. 근데 제가 유튜브로 뜨고 나서는 못 봐요. 이 그래요? 바빠가지고 바쁘시니까. 가지고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등한시했는데 갑자기 뭐 스위트홈이 대박이 났던 기사를 보고 뭔가 했어요, 처음에. 딱 알아봤더니만 미국에서 뭐 3위 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시간 내가지고 봤어요. 몰아가지고 짧으니까 대박이 날만 하더라고요. 여기서도 다 입지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드라마 제작사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이쪽 회사들 몸값이 올라가겠구나. 그러니까 거기까지 생각하면 이제 더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면 그럼 내후년엔 어떻게 될까? 더 커진 흐름이 나오겠죠. 왜냐면 아시아에 다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 확장을 해보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러면 투자가 되게 쉬워요. 그러면 그거를 딱 생각을 한 순간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실패하면 어떡하지? 주식은 실패할 수도 있어요. 리스크가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게 두려우면 주식 투자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은행 예금에 넣어놓으셔야 돼요. 내 생각이 틀릴 때까지 그냥 가져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훈련을 좀 계속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뭔가 임팩트 있는 뉴스나 사건들이 생겼을 때. 근데 한 가지만 주의하실 건 그런 뉴스가 이제 내가 봤는데 이미 그 회사 주가가 이미 올라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는 이미 반영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위치는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보면 뭐 2차 전지 안 좋게 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전기차 다 좋게 보고. 근데 차트 한번 봐보세요. 저기다 우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사가지고는 원하는 만큼의 수익은 솔직히 안 나와요. 근데 그러니까 초기에 딱 그걸 파악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그냥 되는 건 아니고 꾸준히 그런 훈련을 해서. 그래서 어떤 신문 기사나 뉴스 아니면 뭐 증권사 보고서를 매일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런 변화들이 나오니까 그 관련된 것들을 다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나 그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사실 우리 주변에 다 있는 거니까. 예. 근데 아까 LG전자랑 마그나 말씀을 네. 하셨는데 사실 그 뉴스가 나온 다음에 바로 이제 주가가 상한가를 치고 막 네. 그랬잖아요.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큰 변화다라고 생각하면서도 LG전자에 선뜻 발을 내디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건 그래요. 그래서 네. 이미 많이 오른 주식도 어떤 건 사도 되고 어떤 건 조금 꺼리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럼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약간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회사가 앞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벌까, 그걸 가지고 이제 몇 배 정도의 그러니까 주가 형성이 될까, 우리가 흔히 하는 뭐 PER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 LG전자를 여러분이 계산할 필요 없어요. 그런 임팩트 있는 뉴스가 나오면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를 다 써줘요. 거기에 추정치가 다 나옵니다. 그걸 보고 목표가도 제시가 되는데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이건 애널리스트가 너무 좀 과도하게 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패스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LG전자가 상한가 가면 솔직히 사기 부담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저라도 제가 많이 투자를 한다면 손이 안 나가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LG전자를 통해서 이 시장이 커진다는 게 이제 딱 눈으로 확인됐잖아요. 그럼 LG전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장부품 회사는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찾아보시면 그동안 완전히 눌려 있었어요. 왜냐하면 현대 기아차 이 협력사들이 그동안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제대로 생산을 못 해가지고 막 실적도 안 좋고 되게 밑에 이제 깔려 있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 보시면 그런 회사들 중에 일부 회사들이 LG전자 뉴스 나오고 또 현대차가 애플카 한다는 얘기 나오고 나서 엄청난 주가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임팩트 있는 뉴스가 생겼을 때 일단 보고서를 한번 보시고 합리적으로 좀 가격이 나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종목들 꼭 주인공인 종목이 아니라 그 외에 있는 종목들 아까 스튜디오 드래곤이 스위트홈 만들었잖아요. 예. 근데 정작 스튜디오 드래곤도 올라갔어요. 예. 더 많이 간 건 밑에 있는 중소형 제작사가 훨씬 많이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성공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확장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